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확률과 통계랑 기하에 대해서 이 수능 문제,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사실은 당일날 다 올렸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좀 지났어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문제를 이렇게 문제 사진을 좀 이렇게 해놓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네, 23번. 확률과 통계예요. 미적분에 비해서 확률과 통계랑 기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23번 보시면 이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x, y, z를 일렬로 나열하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죠. 근데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이게 5팩이 얼마죠? 120을 4로 나누니까 30.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뭐 이런 거 틀리면 이제 곤란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과 학생들, 문과 지망하는 학생들이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고요. 이 기하는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문제가 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에 비해서 확률과 통계랑 기하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독립이래요. 그럼 독립의 성질이 뭐가 있죠? PA급이가 지금 4분의 1로 주어져 있는데 이게 독립이기 때문에 얘는 PA, PB의 곱이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PA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1 빼기 PA로 쓸 수 있고요. 요게 이제 2배의 PA랑 같다고 했으니까 요거 넘기면 이제 PA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럼 여기다 집어 넣을게요. 요거 3분의 1. 그럼 요거 얼마가 돼야 돼요? 4분의 3.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PB네요. 그럼 4분의 3. 답은 4번이죠. 이런 거 쉽게 풀이하셔야 됩니다. 자, 25번. 이 1, 2, 3, 4, 5, 6에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있는데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도록 카드가 놓일 확률은, 그러면 10 이하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 뽑아야 되는 거죠?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임의로 일렬로 나열을 한대요. 근데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된대요. 그럼 일단은 10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것보단 1, 2, 1, 3, 1, 4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10보다 크게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 4, 6이 10이니까 5, 6밖에 없네요. 그럼 6건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럼 우리가 6건의 확률을 이용하면 6건의 확률, 얘를 이용할게요. 그럼 1에서 뭘 빼주냐? 양 끝에 놓인 두 수의 눈의 합이 10보다 커지게 되는 확률. 그럼 5, 6밖에 없어요. 그럼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5, 6 2개 중에 2개를 뽑을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6C가 얼마죠? 6, 5, 32로 나누니까 15죠? 그럼 15분의 4 이렇게 돼야 돼요. 14. 그래서 답은 5번. 이런 거 이제 틀리면 곤란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26번. 이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에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이산확률 변수 y라고 하는 것은 x 또는 2라는 것을 갖는데 그 y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게 문제네요. 근데 이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돼요. 몇 번 시행했어요? 4번 시행했죠. MP예요. 시행횟수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난 확률. 그럼 앞면이 나오게 되는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2y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2y를 구하려면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 2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요 y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확률 변수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x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질 때는 이거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돼요? 0번 일어난 확률이랑 같은 거죠. x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차피 4번 중에 0번 나온다. 뭐가? 앞면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1은요. 4번 중에 1번 나온다. 앞면, 뒷면에 일어난 확률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2분의 1의 4제곱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곱의 합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다 2예요. 앞면이 2번 나오는 거, 3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2 이상의 값을 가지는 거니까 원래는 0, 1, 2, 3, 4잖아요. 근데 이때는 전부 다 2예요. 맞죠?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4실의 2분의 1의 4제곱이고요. 플러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2, 2, 2니까 이때는 4실의
4C2의 2분의 1의 4제곱, 4C3의 2분의 1의 4제곱, 4C4의 2분의 1의 4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 1이랑 4니까 얼마가 빠졌어요? 5가 빠졌죠? 맞아요? 그럼 4C2랑 4C3이랑 4C4를 더한 거에 이거의 2분의 1의 4제곱에 이게 전부 다 확률이 다 2잖아요? 확률 변수가? 이걸 계산해 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죠?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요건 얼마죠? 원래 4C0부터 4C4까지 하면은 2의 4제곱이라서 16이거든요. 그럼 16인데 16에서 뭐 빼줬죠? 4C1, 4랑 4C0 이거 빼주면은 11이죠. 11에 8분의 그럼 어떻게 돼요? 8분의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계산하시면은 8분의 얼마죠? 2니까 13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항분포의 성질을 알고 그 확률 변수가 바뀌었을 때 그때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네. 27번 볼게요. 이번엔 정규분포네요. 그 정규분포에서 그 정규분포 27번 요 정규분포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래요. 이것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요. 그럼 표본의 크기가 보통 n이라고 쓰죠. 49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얻은 표본 평균 x바라고 했을 때 이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뢰 구간이 이제 A부터 여기가 이제 5분의 6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이 뭐죠? 원래는 이제 x바 마이너스 신뢰 계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 모평균의 추정이죠. x바 플러스 k 곱하기 그 다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둘을 빼보면 요 둘을 더하면 2배 x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해보면 이 5분의 11이니까 이 표본 평균의 2배가 뭐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1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x바가 10분의 11a라는 걸 알았어요. x바가 10분의 11a다. 일단 불필요한 건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그 실내 구간의 길이도 나와 있잖아요. 그게 5분의 1a잖아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 둘을 빼준 거죠. 이 둘을 빼보면 실내 계수가 1.96이에요. 95%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와 있습니까? 시그마가 뭐로 나와 있죠? 5로 나와 있죠. 그럼 요거를 계산한 게 5분의 1a라고 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건 7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계산하면 뭐가 되죠? 자, 구하고 싶은 게 x바거든요. 그럼 a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a를 찾으려면 요 양변에 5를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양변에 5를 곱하면 10분의 11에 요거 5 곱했으니까 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7분의 25 요거를 계산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거 약분하면 5죠. 약분하면 또 5가 남네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7분의 55 곱하기 1.96 요게 답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7분의 1.96은 얼마입니까? 약분이 되나요? 7, 2, 14, 7, 8, 56 되네요. 2.8로 0.28로 되네요. 0.28 그럼 0.28에다가 25를 곱해 볼게요. 5, 8, 40 5, 20, 2, 8에 16 2, 2, 4 그러면은 6, 7 그럼 0.7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맞습니까? 8 6 7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x바라고 하는 것은 요게 답이어야 되는데 뭐가 틀렸죠? 55 곱하기 0.28 뭐가 틀렸죠? 55인데 25로 곱했네요. 다시 55로 곱해야 되는구나. 그럼 55로 곱하면 5, 8, 40, 5, 20, 14, 10 그 다음 1, 4, 0 그럼 15.4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계산만 잘하면 이런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의 주머니와 두 상자 AB가 있는데 주머니에는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상자 A에는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8개 이상씩 들어있고 상자 B는 비어있대요. 이 주머니와 두 상자 AB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하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주머니에 넣지요. 그 다음에 확인한 수가 1이면
A 상자에 있는 흰 공 하나를 B에 넣고 확인한 숫자가 2 또는 3이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B에 넣고 확인한 수가 4면 흰 공 2개랑 검은 공 하나를 B에 넣죠. 조건부 확률이죠. 이 시행을 4번 반복했을 때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개일 때 이 B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8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28번.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확인한 수가 1이면은 흰 공 하나를 B에 넣지요. B에. 확인한 수가 2 또는 3이면 흰 공 하나랑 그 다음에 검은 공 하나를 그 다음 B에 넣지요. 이거를 B에. 이거 B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확인한 수가 4면은 흰 공 2개랑 그 다음에 검은 공 하나를 요 B에 넣자. 자, 이런 시행을 하는데 그 B에 들어있는 공이 8개가 돼야 되는데 그럼 8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번을 반복했을 때 이렇게 8개가 되려면은 요거 2번 하고 요거 지금 3개, 2개 하나잖아요. 그럼 요거 2번 하고 요거 2번 하면 돼요. 이거를 시행은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1번 2번이랑 3번 2번을 하면 공이 8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1번이랑 그 다음 2번 2번 3번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4개, 5개, 8개 되죠. 1번 1번, 2번 2번, 3번 1번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도 되죠? 요거를 4번 해도 되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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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이거 말고 없어요. 경우의 수가. 맞습니까? 그럼 이것 분에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일 확률은 요거 검은 공 개수 2개죠. 요거는 검은 공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죠. 안 되죠. 이거는 검은 공 개수 4개죠. 안 돼요. 그럼 이것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분의 요거 1. 경우를 1, 2, 3라고 했을 때 조건부 확률은 이것 분의 1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확률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일단은 1, 2, 3, 4가 적힌 4장의 카드가 들어있으니까 1번이 일단 2번 나오고 3번이 4가 2번 나와야 돼요. 그럼 1번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4제곱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순서는 1, 1, 3, 4를 1렬로 배열하는 거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 1, 2, 2, 3. 요 2번 경우는 어떻게 되죠?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그럼 4분의 1의 제곱에 2분의 1의 제곱에 요거 순서 바꾸는 거 몇 가지죠?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니까 4, 3, 12, 12가지죠? 그래서 요거 12가지. 그 다음 이거는 전부 다 2번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되네요. 이건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고요. 이것 분의 요 4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요거는 35분의 3입니다. 네, 계산은 생각할게요. 이런 조건 방향 문제는 항상 나오는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요. 자, 29번. 자, 29번 보시면 중복 저하 문제죠. 예, 중복 저하 문제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A, C, D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만족하는 유기하의 자연수 A, B, C, D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여라. 그럼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죠? 공통된 게 누구예요? 공통된 게 C죠. 공통된 게 이제 A, C, D랑 B, C, D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B가 큰지 C가 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A, B, C, D 이렇게 되는 경우랑 더하기 그 다음에 B가 제일 작을 수도 있죠. B, A, C, D 이렇게 하는 경우에서 뭐랑 같은 거 A랑 B랑 같은 거를 빼주면 되겠네요. A랑 B랑 같은 거를.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건 몇 개죠? 1부터 6까지죠. 그럼 6H4죠. 여기도 6H4죠. 여기서 A랑 B랑 같은 건 어떻게 돼? A랑 B랑 같으니까 6H3이죠. 이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9C4죠? 이거 더해서 1 빼고 여기 이거 하는 거 곱하기 2 빼기 요거는 8C3이죠? 요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9876 4321 그럼 428 2 27이 14에다가 14 곱하기 28 곱하기 9니까 28 곱하기 9 하면 98에 72 92 18 252죠? 그럼 8C3은 876을 321로 나눠주니까 87에 56이에요. 그러면 252에서 56을 빼주면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죠? 6이고요. 4에서 9, 196이 되네요. 알겠습니까? 네, 단답형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30번.
양수 t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여기가 1, t 제곱이네요. 근데 요 x가 5t 이하가 되는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이것의 최대값을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 값을 k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이 표준정규 분포 곡선을 봤을 때 여기가 0이잖아요. 확률 변수 z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거든요. 확률 변수 x로 볼까요? 평균이 1이네요. 여기 확률 변수 x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5t 이하가 되는 확률이 2분의 1보다 이상이니까 5t는 여기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 주어져 있는 식을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이 뭐냐면 요 p에 요 t 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부터 x가 t 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인데 우리가 이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요거를 표준화 시켜보면 여기서 1을 빼주고 t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t 마이너스 1입니다. z가. 여기는 t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언제 최대가 되느냐? 요거는 표준 확률 밀도 함수로 봤을 때 이게 fz라는 그 표준 확률 밀도 함수가 0에 대해 대칭이잖아요. 그럼 여기 t-1이랑 t 플러스 1을 합해서 딱 2로 나눠준 게 가운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2t가 0이 되니까 t가 0일 때네요. 맞습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두 개를 빼면은 그러니까 t-1부터 t 플러스 1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0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얼마가 최대가 돼야 돼요? 최대값을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OT가 또 1보다 크다고 했어요. OT가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OT가 1보다 크다는 건 T가 5분의 1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가 0일 수는 없네요. 그럼 T가 5분의 1일 때가 이게 최대값이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0.8이고 여기가 1.2가 됐을 때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그럼 0.8일 때가 0.228이죠. 288. 1.2일 때 값이 0.385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7이고요. 여기 6, 0.673. 여기다 1000을 곱하니까 673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통계적 추정 단원이죠. 이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식만 알면 다 구할 수 있어요.